모르겠네. 알고 있어요. 들어는 많이 봤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봐서. 관여를 내가 안 해가지고. 생각하고는 들었는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아,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 알고 있죠. 몰랐어요. 잘 모른대요. 엄마한테 약간 조금 들어본 적은 있어요. 관련? 관련 있을까? 우리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언젠가는 눈을 감듯이 도시 역시 찬란한 자태를 자랑하지만 점점 그 빛을 잃어가기 마련입니다. 도시재생은 화려한 빛을 잃어버린 도시에 은은하지만 고요한 빛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도시재생이라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과거의 도시관리 방식은 효율성과 양적 성장만을 중시해왔고, 이런 방식은 삶의 질 저하, 지역 공동체 해체 등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에 오늘날 도시재생 사업은 사람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질적인 발전을 강조합니다. 도시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이 중 주민 참여는 다양한 연구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주목하여 주민 참여가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광주에서 도시재생의 사례로 잘 알려진 양림동과 송정역세권으로 떠나보았습니다. 양림동 마을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골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펭귄마을. 양림동의 도시재생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장소입니다. 현재는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되어 살고 싶은 양림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림동 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을 목표로 역사 문화기를 포함하는 골목 상권 살리기, 문화 거점 시설 확충, 주민 역량 강화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913 송정역 시장. 청년 사업가들이 대거 입점했고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개선된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송정역세권에서는 1913 송정역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고 송정역세권의 역사와 문화를 가꾸며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어 역사문화 사업 구축과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으로 송정역 재생 인프라 사업, 1913 송정 문화예술길 조성, 도시재생 아카데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몰라. 모르겠네.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나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제 장사를 하니까 가보지는 못했고, 이제 이야기를 듣죠. 갔다 오시는 분들한테. 예, 없어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저는 많이 참여하죠. 혹시 어떤 거 참여하시나요? 저희는 지금 제가 강산구청 송정 이동 동사무소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고 있거든요. 봉사단체. 예, 그런 거에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가 설명회 있고 그러면은 그런 설명회도 참여하고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이곳 도시재생이 본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안에서 제가 이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관련 없다고 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니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쪽이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였지. 이쪽이 아니고 다른 또 동이어서 바로 옆 동이나 기였으면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은 그 홍보를 하고 해도 또 이런 또 관심이 없더라고요. 설득을 해도 뭐 그런데 내가 뭐라고 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막 설득도 해봤는데 아마 참여가 진짜 그 약간 조조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보통 보면은 주민들이 좀 연세들이 높잖아요. 젊은 뭐 40대, 50대, 뭐 60대, 까지 40대는 별로 없잖아요. 50대도 이제 먹기 살기가 또 바빠갖고 또 생업에 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참여를 못 하시고 또 60대도 또 그런 또 생업 관련해서 70대는 또 괜찮다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노력 안 하면은 또 이제 도시재생이랑 관심이 없는 사람이 관심을 안 가지려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또 이렇게 노력하면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싶고요. 일단 사람은 내가 먹어야 됩니다. 또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노시는 분이나 아니면 여유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관심 갖고 할 수 있겠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업이 먼저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이 분명히 되면은 좋다고 알고는 있지만은 참여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시간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나마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시고 또 주변 분들의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나마 이루어진 참여도 대다수 소극적 참여에 그쳤을 거라는 점. 담당자를 만나 주민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했었을 때 저희들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안 내는데 주민들이 수천 명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표성을 그분이 직접 다 참여하시긴 하기 때문에 저희 대의민주주의처럼 다 참여하시기 힘드시니까 주민 대표분들이 모여서 주민협의체 31명을 구성하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가서 이제 메신저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모였을 때, 우리 이런 사업하고 있고, 우리 이런 거 하기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이거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런 거 한다는데 뭐 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바닥을 훑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솔직히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끌어안고 간다는 거는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일단 주민협의체를 좀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뭐 주민 조직들이 있으면 잘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 개별 사업들이라든가 뭐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좀 발굴하고 이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그 정도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라든가 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때 이제 모집 공고 홍보하고 해서 분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참여하는 그럴 때 외에는 딱히 어떻게 그분들을 좀 참여시킨다든가 할 수도 없고 힘도 들고요. 이런 분들이 전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분들께 어떻게 참여를 독려하시는지. 제 생각은 동료보다도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 진행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단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름 지금 이제 초창기라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안 나올 수 있는데 이제 1, 2년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변화된 어떤 모습과 또 이제 사업 실행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주민분들한테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리고 더디지만 좀 이제 기초 부분이랄지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이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에 대한 제시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여 동료랄지 주민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좀 참여할 것인가 부분은 이제 너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서서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측에서도 당장의 구체적인 대안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에서 주민 참여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민 참여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 사례라고 여겨지는 영국의 그랜비 포스트리츠와 수원 목골시장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폐허가 된 영국 리버풀의 그랜비 거리. 그랜비 거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93년 그랜비 주민협의회를 꾸려 리버풀 시의회를 끈질기게 설득해 이 그랜비 4개 길에 있는 집들은 철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나아가 주민협의회는 거리마켓, 정원 가꾸기, 페인트 칠 및 캠페인을 시행했으며 청년예술단체 어셈블과 협력하여 그랜비 거리를 하나의 작품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랜비 거리 주민들은 주민협의회가 꾸려진 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거리를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골 종합시장은 수원 구도심에 위치한 생활밀착형 시장으로 문화가 접목된 새로운 재래시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는데요. 목골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무대에 설 수 있는 문화 공연 및 축제도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열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골시장 상인회 이충환 회장은 목골시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환경개선 사업보단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랜비 거리와 목골시장 모두 지역 주민, 상인 등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의 방향은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에서 도시재생으로 널리 알려진 양림동과 송정역세권에서도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광주에서 진행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는 먼저 주민들이 도시재생이 왜 필요한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반상 이뻤으면 좋겠어요. 살기 편한 동네, 소방도로 같은 것이 먼저 급선이 되어야 우리 양림동의 주민들이 더 사는데 편안하지 않을까. 깨끗해지고 볼 게 많아지고 그렇지만 편해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조용하고 아늑하고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모든 것이 좀 순조롭게 잘 운영됐으면 하겠어. 번창했으면 좋겠어. 빨리. 물어보면서 다니지 않고 바로바로 찾아다닐 수 있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잖아요. 예, 장사를 잘 돼야 될 텐데 이제 우리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 모든 것은 내가 봤을 때 주차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뭐 골목에다가 아파트를 짓든 원룸을 짓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좀 이렇게 편의시설 잘 돼 있고 그러면 볼거리가 있으면 오고 싶고 그러잖아요. 조용해졌으면 좋겠고 그런데도 좀 공공시설이나 그런 건 좀 잘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다양한 지역에서 광주에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환경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살기 좋게 여러분이 원하는 도시는 무엇인가요?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주민이 도시의 주인인 만큼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이야말로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완성시켜주지 않을까요? 그들의 참여를 통해 그들이 희망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도시재생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just wait